반갑습니다. 한국 AI 투자센터 박태훈 전문가입니다. 금일 시장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80.32포인트로 이제 약 2.21% 상승 마감해 주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889.08포인트 2.18% 상승하며 이렇게 마감을 해 주었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의 한번 수급 동향 살펴보자면 이제 개인 같은 경우 3,527억 원을 이제 매도해 주었고, 코스닥에서는 2,555억 원을 이렇게 매도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일 좀 이제 순매도 주체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이랑 외국인,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개인이 순매도세로 이렇게 좀 시장 매도 주체로서 이렇게 보여준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 지수 한번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랑 코스닥 이렇게 지수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금일 국내 시장은 좀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협상 기대감과 또 이제 전날 대선이었죠. 대선 결과에 따른 수혜주 강세로 큰 폭으로 상승 마감해주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이제 간밤에 미국 증시 급등 여파와 이제 한국 대선 불확실성 해소로 1.5% 상승 출발해줬고, 이제 우크라이나 협상을 통해서 나토 가입 요구 철회와 이제 중립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소식으로 이제 좀 장 초반에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죠. 자, 그럼 일단 이슈 한번 체크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중립국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중립국 논의가 열려 있다. 협상에서 이렇게 나토 가입을 이제 하지 않는다는 조건과 이제 중립국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좀 이렇게 협상이 좀 마무리되었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이제 투자자들의 투심이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준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나스닥 급등으로 인한 좀 성장주 중심으로 이제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면서 장중 상승폭이 이제 2%까지 확대가 되는 시장이었고, 이제 장 막판에 조금 시장이 밀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 지표 및 이제 통화 정책 회의 등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경계심이 좀 확대된 것으로 이렇게 상승폭을 일부 반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조금 이제 체크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이렇게 창 막판 큰 수급세로 코스닥과 코스피가 급격하게 상승 마무리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분명히 한번 이런 점을 근거로 시장 지표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일 좀 탄력을 크게 받았던 시초에 탄력을 크게 받았던 테마나 이제 종목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처음에 주목해야 될 종목은 이제 보성파워텍이었습니다. 보성파워텍. 제가 유튜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기술적 보조 지표가 필요 없다고 했죠. 이런 정치 테마적으로 이렇게 엮여 있는 부분은 보조 지표가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대선에 의해서 하락폭이 커지거나 상승폭이 두드러지거나 둘 중 하나로서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이었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이제 여론 지지율 이런 이슈 및 기사 전반적으로 이제 기관이 굉장히 보스텍을 크게 매수를 해주는 시점에서 한번 좀 의심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저는 이제 종가 베팅으로서 5,800원 밑으로 체크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선 이후 상승폭이 크게 이렇게 두드러지는 모습을 나타내 주었고, 이제 시초에 장중 거래량이 제일 크게 발생했기도 한 종목이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물대 7,500원을 뚫어주지 못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약 7,500원까지는 이제 한 28% 정도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었고, 일단 이제 탄력을 받는 이유는 간단하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후보께서 말씀을 해줬습니다. 이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조화한 탄소 중립을 추진한다고 했고, 친원전 정책을 펼치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이 되고서 당연하게 탄력을 받을 수 없던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뭐 다른 종목들도 있는데 바로 어떤 종목이냐? 이제 윤석열 대선 후보가 당선인이 되면서 감세, 뭐 주택 공급 확대 등 공약들의 수혜 업종들이 크게 상승하는 시장이었습니다. 뭐 건설, 뭐 금융, 원자력, 테마 등이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제 수도권 지역 재건축, 재건설로 인해서 주택 공급 증가 기대감으로 이제 뭐 건설, 리모델링, 시멘트 관련주들이 크게 부각받는 모습이었죠. 그럼 일단 뭐 고려 시멘트 같은 경우 한번 살펴보자면 고려 시멘트도 이제 시초에 큰 폭으로 갭 상승 이후 큰 폭으로 상승폭을 나타낸 것을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이 있느냐? 뭐 NX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NX 같은 경우도 뭐 금일 시장 갭 상승 이후 긴 윗꼬리를 달아주긴 했지만 크게 상승폭을 키워간 것을 볼 수 있겠고요. 또 뭐 건설, 뭐 삼부토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단 삼부토건은 금일 상한가를 달성해 줬는데 삼부토건은 제가 이미 브리핑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석열 테마와 가장 연관 깊게 좀 나타내었던 부분이었고 신원종합개발 같은 경우도 그렇죠. 신원종합개발 같은 경우도 금일 이제 뭐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크게 수혜를 받는 건설업종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정책적으로 금일 시장은 좀 마무리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대선 이후에는 이제 회원분들께서 정치적인 견해가 다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에 있어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만 주식시장은 이제 정치적인 성향을 거두절미하고 이제 필히 시장에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돈은 이슈보다 가장 먼저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보신다면 충분히 정치적인 성향이 시장에 반영된다는 것을 좀 참고를 해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이제 금일 시장 이제 테마적으로 이렇게 금일 시장에 대해서 분석 조금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겠고 개인적으로 뭐 차트나 테마에 대해서 이렇게 좀 유독 집착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차트와 이제 테마 같은 경우는 보조 지표에 불과하고 주식은 누구도 시장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장담하고 이렇게 시장의 방향성을 짚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슈적이나 공부 같은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재무제표라든지 기업의 밸류에이션 가치라든 이런 분석들을 명확히 할 수 있어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률적으로 높아지고 시장에 보는 방향성에 눈이 키워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필히 공부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일단 시장의 보조 지표에 좀 근거하시는 분들께서는 되도록 그런 눈들을 버려주시기 바라고 시장의 전체적인 거시경제 이런 상황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하셔서 시장에 반영을 시키고 그 이후에 계획을 세운 후에 보조 지표로 참고해 보시는 게 가장 올바른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되니까 이 부분들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고 금일 시장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이제 여러분들의 시장에 명확한 정보를 공유드리는 전문가가 되도록 할 테니까 내일도 다들 잘 따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